우리가 배워온 세계사에서 실크로드는 항상 이렇게 설명됩니다. 중국 장안에서 시작된 길이 서쪽으로 뻗어 유럽까지 이어졌다. 이 문장, 너무 자연스럽죠? 너무 당연해서 의심해 본 적도 없는 이야기죠. 하지만 최근 여러 연구와 발굴을 보면 이 당연한 이야기가 사실은 반쪽짜리 진실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실크로드가 중국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중국보다 훨씬 서쪽에서 먼저 만들어졌고 중국은 그 네트워크에 나중에 편입된 참가자였다는 증거가 존재한다면 오늘은 바로 이 충격적인 이야기, 실크로드의 진짜 시작은 어디였는가에 대해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던 교과서적 세계사가 완전히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첫째, 비단의 기원부터가 생각보다 복잡하다. 우리가 실크로드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비단이 떠오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단 중국 실크로드 시작은 당연히 중국. 하지만 문제는 실제로는 비단 문화의 출발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탈인 분지에서 발견된 오래된 직물들 중 일부는 중국의 초기 비단 직조 시기보다 더 앞선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중국이 비단을 안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국의 비단 문화는 분명 강력했고 그 영향력도 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비단 자체가 이미 서역 왕국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던 공유된 문화였을 가능성. 즉, 단일한 시작점이 아니라 섞이고 흘러가는 네트워크 속에서 성장한 기술이었다는 거죠. 이 말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비단이 이미 여기저기서 사용되고 있었다면 진짜 실크로드의 출발점은 어디였을까요? 둘째, 탈인 미라가 보여주는 국제적 흔적입니다. 신장 지역에서 발견된 탈인 미라는 세계 고고학계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머리카락, 복식, 신발, 장신구. 어떤 건 유럽풍, 어떤 건 중앙아시아풍, 그리고 어떤 건 동아시아적 요소도 섞여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동서양의 문화 요소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여 있다는 건 하나의 사실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여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제교류가 존재했다. 중국 역사서에 따르면 실크로드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건 한나라 시대입니다. 하지만 탈인미라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니야. 여기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양쪽 문화를 다 쓰고 있었어. 즉, 실크로드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길이라면 이런 흔적들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여기는 오히려 이미 길이 존재했고 중국이 나중에 그 길을 공식적으로 연결한 쪽에 가깝습니다. 셋째, 서역 문자라는 미스터리입니다. 탈인 분지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문자는 학자들을 수십 년째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스타일이 아니라 서양식 음과 책의 동양적 상형 요소 지역적 장식 문양이 기괴할 정도로 혼합된 형태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문자 언어가 섞였다는 건 단순한 무역을 넘어선 인구 이동과 문화 융합을 의미합니다. 즉, 실크로드라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중국의 장안에서 만들어져 서쪽으로 확장된 게 아니라 서역 중심지들, 예를 들어 키질, 쿠차, 카라샤르 같은 고대 도시국가에서 이미 교류의 핵심 역할을 오래전부터 맡고 있었다는 거죠. 넷째, 왜 우리는 중국 중심 실크로드만 배웠을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왜 우리의 교과서엔 항상 중국이 출발점으로 나와 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이 기록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한나라 장건의 탐험 이후 중국은 서역 지역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기록합니다. 길, 민족, 농업, 군사력, 풍습. 이 모든 걸 문헌으로 남기죠. 기록이란 건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역사를 누가 쓰느냐에 따라 시작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역 왕국들은 사막과 황무지 속에서 기록을 보존하기 어려웠고 문자 체계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철저히 기록했고 그 기록이 현대까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기록된 실크로드를 배우는 것이지
실제로 존재했던 실크로드를 배우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사라진 서역 왕국들의 진짜 의미입니다. 많은 서역 왕국들은 결국 중국,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제국 사이에서 흡수파계 융합되며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죠. 하지만 현대 고고학과 DNA 연구는 이들 왕국의 흔적을 하나씩 복원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실크로드의 중심은 늘 변방이라고 불리던 지역이었다. 거대한 제국들이 아니라 사막과 오아시스의 작은 도시들이 동서 문명의 기점이었던 거죠.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문명의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입체적이며 누군가의 기록에 따라 특정 방향으로 편집될 수 있다는 것. 여섯째, 실크로드는 사실 길이 아니었다. 우리는 실크로드를 하나의 길처럼 배우지만 실제로는 길이 아니라 네트워크였습니다. 사막을 중심으로 오아시스 도시국가들이 서로 연결되고 상인들이 여러 길을 선택하며 이동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한 하나의 길이 아니라 서쪽 여러 왕국에서 시작된 길들이 서로 얽혀 하나의 거대한 교류권을 이루고 있었던 거죠. 이 네트워크에 중국이 나중에 합류한 셈입니다. 일곱째, 중국이 실크로드의 주인이 된 이유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중국은 왜 실크로드의 시작점으로 설명될까요? 그 이유는 정치적 환상에 있습니다. 중국 왕조들은 늘 천하의 중심은 우리다 라는 관념을 가졌습니다. 서역과의 교류를 설명할 때도 변방으로 문명을 전파한 중국이라는 내러티브를 선호했죠. 그래서 실크로드는 비단을 들고 서쪽으로 나아간 중국이라는 이야기로 정리된 겁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 속 흐름은 훨씬 복잡합니다. 오아시스의 도시국가, 서역 왕국들, 중앙아시아의 유목, 세력, 그리고 이들을 잇던 상인 공동체들이야말로 진짜 실크로드의 주인들이었습니다. 여덟째, 고고학이 밝혀낸 새로운 진실들입니다. 최근의 발굴들을 보면 실크로드의 주역이 누구인지 더욱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 천산 북부 유적지에서 발견된 말장식은 스키타이풍입니다. 타림 분지에서는 유럽계 섬유 조직이 나왔습니다. 고대 쿠차에서는 인도풍 예술 양식이, 투르판에서는 페르시아 원형의 제사 유물들이 있습니다. 특정 지역 하나가 아니라 동서양 문화가 마구 섞여 있는 모자이크처럼 등장합니다. 이런 다양한 출처의 문화가 한 지역에 자연스럽게 모여 있다는 건 하나의 정치체가 만든 길이 아니라 수많은 길이 만나고 흩어지는 거대한 교류권이 오래전부터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배웠습니다. 실크로드는 중국에서 시작해 서쪽으로 이어진 길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크로드는 중국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기록을 남긴 쪽이 중국이었을 뿐 실제 교류의 시작은 중국보다 더 서쪽에 타림 분지, 천산 북부, 서역의 고대 왕국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미 존재하던 국제 네트워크에 참여하면서 그 길을 더욱 확장시킨 강력한 플레이어였던 거죠.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야 그동안 기록되지 않은 문명의 흔적들을 고고학을 통해 다시 발견하고 있습니다. 실크로드는 한 나라의 길이 아닙니다. 사막의 도시들이 연결한 세계의 길이며 동서 문명이 자연스럽게 얽힌 거대한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우리가 배운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서쪽에서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